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예술대학교 방송영상전공 2호학번 촬영전공으로 재학 중인 박호영이라고 합니다. 연출특기 조수민입니다. 연출특기로 입학하게 된 박상아라고 합니다. 이번 촬영특기로 입학하게 된 김인후라고 합니다. 저는 아무래도 합격 발표를 딱 봤을 때 그냥 들었던 것 같은데, 제가 입시를 좀 여러 번 했었던 것도 있고 좀 나이가 찬 채로 들어왔는데 정말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입시를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별로 안 떨고 있다가 그 날에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는데 생각보다 그 합격 발표가 빨리 떴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해서 들어가는 마음에 딱 들어갔을 때 딱 보고 그냥 바로 다시 좀 편하게 잤던 것 같습니다. 저도 합격 발표를 봤을 때가 가장 기억에 남는데 한국에 안 있었습니다. 일본에서 합격을 봤거든요. 근데 그게 일본 중에서도 일본의 가장 최북단에서 제가 딱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약간 화장실 같은 게 있었는데 그 친구들 보고 잠시 있으라 하고 그 뒤에 몰래 가서 이제 합격을 딱 확인했는데 이제 서울예술대학교 최종 합격이 딱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진짜 그 순간 바로 되자마자 진짜 바로 뛰쳐나가서 진짜 제가 눈밭에 누웠거든요. 그래서 그 하늘에 이제 떨어지는 그 눈을 볼 때 아 진짜 이제 입시가 끝났구나 호들갑 떨었다. 그걸 느꼈습니다. 불안했던 것 같은데 좀 스스로 되게 강해지려고 조금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입시만 하려고 하진 않고 약간 입시를 하다 보면 좀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잖아요. 그래서 면접에 도움이 될 만한 약간 어휘력을 좀 늘리고자 그때 좀 도서관을 되게 많이 다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책을 아마 작년에 가장 인생 살면서 많이 읽지 않았나? 저는 입시를 좀 재밌게 했던 것 같아요. 방송영상 입시는 생각해보면 조금 짧았어가지고 기간이 3개월 동안 준비했었는데 그 학원 안 다니고 독학하면서 새로운 거 좀 배우고 빠르게 제가 좀 뭔가 취득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이었어가지고 좀 재밌게 입시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제 입시 때를 생각해보면 이렇게까지 좀 치열하게 살았던 적이 있나 좀 싶은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사실 저도 입시를 막 그렇게 빨리 시작한 건 아닌데요. 작년 6월쯤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수시까지 약 3개월이라는 그 기간 동안에 이제 입시를 열심히 준비했는데 제가 입시를 서울 쪽에서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사는 곳은 부산이었거든요. 정말 이번만큼은 이왕 이제 힘들게 도전한 거 정말 제대로 해보고 싶다는 마음에 아예 서울에 단기로 집을 구해가지고 서울에 올라오면서까지 입시를 했던 기억이 났는데 참 지금 다시 하라면 솔직히 못할 것 같고 정말 그때만큼 좀 치열하게 살았던 적이 있나 싶은 입시였습니다. 사실 입시생이었던 기간이 좀 길었었거든요. 제가 학교를 다니면서 입시생이었던 경험도 있고 현역일 때도 있었고 그냥 완전 제적당한 채로 있어서 입시생이었던 경험도 있었고 심지어 군대에서도 저는 입시할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랑 제일 달랐던 거는 확실히 좀 불안함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다라는 좀 자신감이 좀 있지 않나. 그래서 입시할 때보다는 훨씬 더 좋은 마음가짐으로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고 있지 않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루에 진짜 학기 중에는 3시간, 4시간도 평균적으로 거의 못 자는데 이제 제작하고 하다 보면 근데 그렇게 못 자면서 하는 일이 너무 행복하다. 학교 오길 잘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저는 이제 대학교를 본격적으로 제대로 다녀본 건 사실 서울예술대학교가 처음이긴 합니다만 이 학교 내에서 모든 학생들이 정말 이 학교에 오기 위해서 치열하게 입시를 거쳤다 보니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모두가 정말 원해서 자기가 열정 넘치게 하는 그런 사람들로만 구성되어 있어서 일단 저희 학교가 너무 좋은 것 같고 그런 시너지가 이제 결합되면서 정말 좋은 작품도 많이 만들어내고 학생들끼리 자발적으로 좀 다양한 시도를 해볼 수 있는 그런 학교라고 생각하고 제가 입시를 하면서 나도 내년만큼은 정말 쉴 새 없이 영상 작업을 꼭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그런 미래에 정말 부합하는 것 같아서 너무나 좋습니다. 제가 서울예술대학교를 좀 진학을 결심했던 가장 큰 계기가 제가 원래 현역 때는 영화과를 다녔었거든요. 그래서 4년제 영화과를 다니긴 했는데 그래도 좀 아쉬웠던 부분이 그냥 모든 친구들이 다 원했던 학교가 아니어서 그런지 몰라도
막 열정적으로 막 동기들이 느껴지진 않았어요. 그래서 그거를 위해서 다 정말 하고 싶어 하는 친구들, 나랑 같은 꿈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 있는 학교로 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었다가 최근에 또 들어와서 이제 학교 생활을 하면서 확실히 그런 일정은 저희 학교가 엄청 높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입시를 하면서 영상을 볼 때 노트에다가 뭐 감독, 뭐 주연 배우 아니면 뭐 촬영 감독, 뭐 미술 감독 이렇게 사람들의 이름을 적기도 하고 아니면 그런 스토리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사건들을 이제 적으면서 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오래전에 봤었던 영화나 드라마도 이제 다시 그런 거 보면서 아, 이런 내용이었었지 하면서 또 저는 이제 어떤 걸 배우면 좀 손으로 직접 써서 정리를 해야 되는 편이거든요. 그게 이제 면접 준비를 할 때 진짜 좋은 효과를 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면접 보기 전에도 내가 이 말은 꼭 가서 해야지라는 걸 이제 저는 적어서 갔거든요. 노트 같은 거 이제 여러 개 만들어서 적어보는 것도 좋은 습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영화나 드라마 같은 이런 콘텐츠들을 N회독하는 습관이 생긴 것 같아요. 입시를 하면서. 사실 영화나 드라마를 제가 보는 걸 너무 좋아하지만 항상 그런 영상물은 일회성이 되게 강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입시를 하면서 한 번 보고 나서는 분석을 하거나 어떤 공부가 되기가 좀 부족하다 보니까 여러 번 보게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도 계속 N차로 관람을 하고 여러 번 보고 막 뜯어보는 그런 버릇이 생긴 것 같아요. 저는 아무래도 이제 독학을 했었는데 제 성격 자체가 조금 혼자 공부하고 혼자 조금 터득해야 열심히 하는 스타일이라는 거를 많이 깨달았고 항상 뭔가를 했을 때 독학한 거에 대한 결과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뭔가 내가 내 플랜을 짜고 내가 내 거를 하면서 이뤄왔던 그런 어떤 습관 같은 것들이 지금도 많이 남아있어서 그게 학교 생활을 하면서도 큰 영향이 되는 것 같고 저한테 좋은 습관으로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방영과나 이런 영화과 입시에 이제 좀 뭔가 발을 들인 계기는 제가 고2 때였는데요. 사실 좀 막막했던 거는 제가 촬영 전공이지만 사실 이제 영화과나 방영과 입시를 보면 대부분 글로 쓰고 이제 면접으로 이루어지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저는 글을 쓰는 걸 정말 싫어했거든요. 잘 하지도 못했고 그래서 사실 입시 기간 때 저는 학원을 다니면서 열심히 해야 되는데 이제 사진을 찍고 촬영하는 게 워낙 좋다 보니까 이걸 약간 내팽겨치고 맨날 카메라를 잡고 돌아다니는 약간 한마디로 열심히 못했죠, 사실. 그래서 좀 막막했던 경험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막막했던 점은 현역이랑 다르게 뭐 현역 때는 뭐 면접 같은 걸 준비를 하면서도 이 말 뱉으면 되겠지라고 하면서 그냥 뇌를 거치지 않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되게 말을 잘하는 사람처럼 느껴졌는데 이번에 입시를 보면서 이제 제 스스로 머릿속에서 아, 이런 말은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말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질문을 받았어도 바로 대답이 안 나고 막 30초 이상 이제 시간이 지체되는데도 말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면접이 5분이거든요. 내가 꼭 해야 될 말을 못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말부터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말을 하는 거를 이제 저 스스로 핸드폰으로 영상을 찍어서 저는 그걸 계속 돌려봤어요. 자기가 말할 때 어떤 습관을 갖고 있는지를 알게 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면접 준비를 할 때에는. 막막했던 거는 생각보다 나이가 좀 있는데 거기서 이제 제 나이 때 1학년으로 들어간다는 그런 결심하는 게 가장 어려웠던 것 같아요. 저는 먼저 했다기보다는 이제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는 무조건 면접이었고요. 장문이나 대본 분석은 그냥 이제 일상생활에 좀 녹여서 계속 습관처럼 보고 쓰고 하려는 습관을 길렀던 것 같고,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고 열심히 준비했던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교수님들 직접 뵙는 자리에서 내가 교수님들께 어떤 얘기를 하면 좋을까 하는 거에 대한 고민을 제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슬럼프가 오는 이유는 본인이
열심히 그만큼 하지 않았거나 아니면은 너무 열심히 했거나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거든요. 전자든 후자든 슬럼프가 올 시간이 사실 없다. 그래서 입시가 물론 그 힘들 수 있지만 어쨌든 길어봐야 1년 중인데 그 기간에 이제 본인이 최대한 할 수 있는 거를 뽑아내서 열심히 하고 그 합격하고 나서 충분히 누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그거를 1년, 2년 못해서 계속 끌고 가는 것보다는 그 힘든 기간을 바짝 이제 학원비 대주신 부모님, 뭐 본인이 쏟은 그런 어떤 시간 이런 것들을 좀 잘 고려해 보시고 뭔가 어떤 거에 너무 그렇게 빠져 있기보다는 열심히 하는 게 이제 좋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저도 올해 입시를 하면서 슬럼프가 온 기간이 딱 한 번 있었는데요. 그게 바로 이제 수시 입시를 마치고 났을 때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수시에 한 7개 학교 정도에 지원을 했는데 다 떨어져 버리는 이제 칠광타를 했다 하죠. 그런 결과를 낳고 합니다. 사실 그래서 나는 올해 무조건 학교에 가야 되는데 사실 어떻게 해야 하나 되게 막막했고 부산에서 입시를 하려 서울에서 집까지 구하면서 입시를 했는데도 이러한 결과를 낳았으니 이제 뭐 부모님께는 또 어떤 말을 해드려야 되고 이제 앞으로 어떤 전략을 취해야 되나 되게 막막했는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정말 끝까지 한다는 그 마인드로 정말 하시는 점이 저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슬럼프가 오면 이제 무리하게 뭔가 계속 밀어붙이기보다는 일단 최소한의 기간이라도 여유를 가지면서 좀 쉬는 거에 되게 저는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정시 입시를 저는 한 12월 중순부터 다시 시작했는데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 입시한다고 가보지 못한 곳도 좀 많이 돌아다녀 보고 저는 그런 제가 좋아하는 것을 다시 조금 좀 하면서 그런 데서 많이 힘을 얻었던 것 같고 이렇게 하는 와중에도 내가 입시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는 것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 생각하고 이제 많은 학생분들이 슬럼프를 이제 많이 겪으시겠지만 그 슬럼프도 저는 그 과정의 한 부분이라 생각이 되고 정말 끝까지 하는 사람이 이제 좋은 결과를 얻는다는 걸 저는 꼭 전달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실 슬럼프가 와도 슬럼프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왜냐면 방영 입시가 물론 엄청 열심히 해야 되고 매일매일 달려야 되는 건 맞지만 저는 다른 예술대학교나 다른 전공도 입시를 해본 경험으로서 방영은 사실 좀 즐기면서 할 수 있는 입시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작문이라든지 대본 분석 같은 것도 사실 매일 붙잡고 있지 않아도 되는 전 주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조금 더 많은 경험을 쌓고 좀 더 재밌는 걸 보면서 저만의 체득을 하는 게 훨씬 중요한 입시 전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그래서 방영 입시를 할 때는 공부도 물론 해야겠지만 혹시 정말 영상 촬영을 해봐도 되고 좀 여러 가지 보러 다녀도 되고 아니면 놀러 가서 뭐 다른 지역에 있는 영화관을 가든지 뭐 축제를 간다든지 그게 사실 노는 것 같아도 노는 게 절대 아니기 때문에 영상을 사랑하는 사람인 만큼 영상을 즐기다 보면은 뭐 다음날 시험날이 되어 있을 거고 또 좋아하는 얘기를 하다가 나오면 시험이 끝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슬럼프는 그래서 슬럼프가 입시 후에 오는 게 더 무섭기 때문에 입시하는 슬럼프 진짜 아무것도 아닙니다. TNF네. 근데 진짜 맞긴 해. 지금이 슬럼프야. 그쵸, 여러분. 진정한 슬럼프는 저희 방영 제작을 시작하고 나서부터는 그러니까 열심히 하십시오. 그리고 네. 영상모를 처음 해보고 나서 결과물을 보면은 내가 입시 준비를 하거나 좀 분석을 할 때 이게 별로다 이게 별로다 하지만 막상 직접 찍어보면 그렇게 절대 안 나오거든요. 만약에 처음으로 영상을 만들었던 경험이 생긴다면 내가 이만큼 쓰레기였구나 하고 좀 뉘우치게 되는 경우가 많아서 그때 오는 슬럼프보다 지금이 훨씬 즐기실 수 있을 겁니다. 꼭 찍어보세요, 제발. 학교 오고 싶은 사람들한테 이런 얘기 해주는 거야. 근데 뭐 다들 알아야 되는 거라서. 사실 저는 작년 한 5월까지만 해도 학교에 갈 생각이 솔직히 전혀 없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하고서부터
계속 상업 촬영을 쭉 해왔거든요. 나름 매달 일거리 좀 있었고 이제 또래들에 비해서 나쁘지 않은 수익을 좀 번다고 나름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딱 한계가 딱 봉착하는 그 시점이 오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계속 일을 하는 거는 좋은데 정말 이대로 계속 산다면 딱 여기까지밖에 성장을 못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학교를 가야겠다라고 다짐하게 되었는데요. 이제 그 입시를 한번 해봤기 때문에 그 입시가 어떻게 흘러가고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대략적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거를 하면 또 끈기 있게 할 수 있을까, 또 현역 때처럼 열심히 안 하는 건 아닐지라는 생각이 많았는데 일단 무작정 해봤습니다. 일단 학교는 가고 싶었으니까요. 그래서 입시를 또 가서 면접장에 가서 또 입시를 보니까 내가 또 정말 그 계기만 충분하면 또 하면 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거를 깨닫게 해준 입시였던 것 같습니다. 인생 살면서 저는 가장 나를 돌아보게 됐던 순간이 현역 때 제가 연출했던 단편 영화가 하나 있거든요. 그거의 결과물을 보고 나서 진짜 저를 많이 돌아보게 됐습니다. 영화에 대한 좀 자부심이 엄청 많고 막 예술병 걸려서 이러건 저건 하면서 좀 고독한 척하고 살았는데 그래서 다른 영화 막 맨날 까기만 하고 그러다가 제 영화를 좀 딱 보기 시작하면서 보고 나니까 정말 많이 자신을 돌아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저는 작품에 대한 단점을 찾는 게 아니라 장점을 찾는 계기를 좀 변하게 됐고 저는 어떤 영화든 어떤 컨텐츠든 칭찬할 점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어느 작품이든 의도가 있기 때문에 재밌게 보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나를 돌아보게 된 게 진짜 촬영을 하고 나서 제 작품이 생기고 나서부터인 것 같아요. 이제 실기 준비했던 것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실기 준비 과정에서 본인만의 단식이나 뭐 루틴, 전략 이런 게 어땠는지. 콘텐츠를 진짜 많이 보는 게 중요한 것 같다는 걸 학교 와서 느꼈어요. 왜냐면 저는 원체 드라마를 너무 좋아해서 드라마를 한 달에 한 6, 7부작 이상 볼 정도로 많이 보는데 그게 연출하면서 진짜 많이 도움됐고 입시할 때 도움됐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컨텐츠로 소비될 수 있을 만한 어떤 영상들을 많이 접하는 게 그 보는 시야를 넓히는 데 중요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서울예대 입시가 뭐 대본 분석, 장문, 면접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이제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독학을 했었는데 한콘진 많이 보고 그리고 학교 사이트 들어가면 그 기출문제랑 이런 게 다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5개년치를 다 뽑아서 문제만 뽑아서 그거를 매일매일 썼었거든요. 그 장문이랑 대본 분석이랑 그리고 영화 용어 같은 것도 많이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 학교에서 저희한테 학생들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 뭘까라는 거를 조금 그 기출문제를 통해서 연구를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입시할 때 그때 개봉작들을 전부 다 보러 갔어요. 그래서 막 걸려있지 않아도 집이랑 가깝지 않아도 다 영화관 찾아서 보러 다녔고 사실 방영과 입시에서 영화 얘기를 좀 꺼리기는 하지만 도움이 더 되는 건 전 영화였다고 생각을 해요. 제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그런 막 극장에 대한 영상 트렌드라든지 아니면 현재 영화사의 뭐 트렌드들이나 아니면 그 영화 영상적으로 분석할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OTT나 그런 것만 보지 말고 극장 직접 나가서 보면은 더 많은 경험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오히려 그렇게 영상물을 많이 접하다 보니까 전형 대본 분석을 해야 되잖아요. 글을 약간 영상적으로 상상해서 쓰는 거다 보니까 좀 초반에 어려울 수 있는데 그걸 오히려 반대로 해본다고 생각하면은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영상을 글로 좀 분석을 해보는 그런 반대 과정을 가져보면서 그런 경험이 많아지다 보니까 레퍼런스도 되고 좀 체화가 돼서 오히려 대본 분석이 영상화로 생각을 해보는 게 더 쉽지 않았나. 저는 그런 연습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저도 면접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면 사실 요즘은 또 AI 시대지 않습니까? 저는 이 AI를 조금 활용해서 면접 준비를 좀 했는데요. 챗GPT에 보면 이제 음성인식 모드가 있습니다. 그 프롬프트로 먼저 그 질문을 또 입력한 다음에 이제 모의 면접을 할 거라는 그 상황을 제시해주고 저는 챗GPT와 약간 티키타카 하면서 좀 면접을 주로 진행했는데요. 사실 이게 도움이 되냐라는 분도 있는데
사실 요즘 시대에서 누구한테 모의 면접을 매일매일 봐줘라고 하기는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데도 GPT는 항상 매일 제 편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GPT로 만약에 여러분들이 모의 면접을 하고 싶은데 상황이 여의치 않다면 이제 AI 시대니까 이런 AI를 활용한 이제 모의 면접을 이제 대비하는 방식도 저는 하나의 팁이라고 전달해 드리고 싶습니다. 나랑 그러니까 제가 GPT인 것 마냥 카메라 앞에다 두고 셀카 모드로 보면서 내가 교수도 하고 학생도 하면서 교수는 왜 하는 거야? 그 교수님이 질문을 아. 주시니까 교수님 질문할 때 좀 거만하게 질문하고 좀 거만한 척 연기도 하고 그랬어? 막 반말로 궁금하다. 대부분 질문하시니까 뭐 입시 준비 어떻게 했어? 막 이렇게 하면 이제 아 교수님 어떻게 했냐면서 이거를 나 스스로 연기를 하면서 미리 면접 준비를 하니까 이제 면접장 가서는 약간 교수님이 이렇게 내가 했던 말투를 똑같이 하시니까 좀 풀리더라고요, 긴장. 여러분이 면접을 어떻게 봤던 간에 교수님의 반응에 너무 좌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수시 면접이랑 정시 면접 둘 다 봤는데요. 그때는 제가 말씀하시는 거에 교수님이 정말 웃으시면서 이제 호응도 잘해주시고 다들 약간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끝났는데 떨어졌습니다. 근데 정시 때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 다 말씀드리고 거의 완벽하게 면접했다고 생각해도 교수님들이 반응을 거의 하나도 안 해주셨고 웃음기도 없는 그런 좀 냉혹한 면접장이었는데요. 근데도 정시에서 오히려 붙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수님의 반응에 의해서 좀 나는 떨어질 거다 미리 판단해버리는 그러시는 분이 되게 많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교수님의 반응은 사실 교수님의 컨디션에 따라 달라지는 거지 여러분의 합부를 좌우하는 거는 저는 아니라고 전달해드리고 싶습니다. 맞아요. 반응은 진짜 중요하지 않는 게 저는 면접 때 교수님이랑 거의 싸웠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을 하면 교수님이 엥? 그거 맞아? 이렇게 해주시고 그래서 아 이렇게 말씀드린 게 아니라 이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하면 그게 아니잖아 이렇게 계속 제가 하는 말을 뭐든지 다 태클을 거셨거든요.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거기에서 꿀팁을 드리자면 기죽지 말고 할 말 다 하고 나오면 되더라고요. 수긍하지 않고 이렇게 막 말을 해도 됐었을까라고 하면서 저도 좀 떨어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들어보니까 거의 다 병수 교수님이랑 싸워서 붙은 연출이 많이 붙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교수님의 반응은 중요하지 않으니까 꼭 할 말 다 하고 나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잘 알고 잘 얘기하는 게 중요하다기보다는 저는 얼마나 영상을 좋아하고 배우고 싶냐라는 친구들이 다 들어온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는 걸 뽐내라기보다는 이 학교를 사랑하고 영상을 정말 사랑한다를 좀 더 표현하는 좀 방법을 더 연구를 하시면 더 재밌는 입시가 되지 않을까요? 아, 그래도 내가 좀 어제보다는 좀 성장하고 있구나라고 느꼈던 좀 순간들이 있었는지가 좀 궁금해요. 뉴스 많이 계속 읽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제 점점 아는 단어도 생기고 영상 단어도 몰랐던 게 이제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아는 단어도 다 많으니까 이런 화자가 어떤 말을 하는지 알겠다를 이제 알게 되면서 아 나도 어느 정도 성장을 했구나라고 생각이 나서 좀 뿌듯했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의 면접을 일주일에 2번씩은 계속해서 좀 반복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이제 처음에는 말도 되게 더듬고 막 이렇게 같은 이런 추임새도 되게 많이 넣고 되게 태도도 되게 안 좋았다고 생각하고 그 준비해둔 답변을 제대로 말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이제 이것이 계속 1달, 2달씩 반복되다 보니까 이제 어느 순간 제가 준비했던 답변을 하나도 틀리지 않고 딱 말했던 모의 면접 순간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때가 딱 되면서 아 내가 정말 늘고 있구나, 잘하고 있구나, 이대로 하면 정말 잘 될 수도 있겠구나 라는 것을 느꼈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이런 질문도 생각보다 좀 많아서 시험 전날에 어떤 준비를 좀 하면서 아니면 어떤 마음가짐으로 하루를 좀 보냈는지가 궁금합니다. 이제 전날쯤 되면 여러분이 이제 굉장히 긴장도 많이 되고 사실 일부러 밤을 새시는 분들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컨디션도 정말 여러분이 면접 요소에 저는 정말 중요한
하나의 요소라고 생각이 되고, 자차가 있어서 또 충분히 이제 당일 아침에 일어나서 안산에 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전날에 일부러 안산 학교 근처에 숙소를 잡아서 이제 거기서 잔 다음에 면접장을 갔습니다. 그래서 면접 전날이 여러분이 이제 쉽게 보지 마시고 정말 컨디션 관리, 여러분이 다음날 최적의 컨디션으로 면접을 볼 수 있을 만큼 준비하는 것도 저는 중요하다 생각하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면접 전날에 막 모르는 게 너무 많아서 계속 막 새로운 거를 막 계속 익히시려 하는 분도 계시는데, 저는 그러면 오히려 역효과가 난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정보를 계속해서 익히기보다는 여러분이 여태까지 정리해온 그런 면접지, 그리고 뭐 장문, 대본 분석 같은 거를 간단하게 한 번 정도 더 해보고 마무리로 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게 오히려 여러분들 면접에 훨씬 더 도움이 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저는 전날에는 실제 자기가 예대생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 여기서 뭐 통학을 하게 되거나 뭐 자취를 하게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학교를 가는 동선을 좀 체크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가보면은 더 빠른지 한번 직접 가보기도 하고, 그리고 또 너무 입시 준비를 하면서 힘들었으니까 내일 시험이 끝나면 좀 홀가분한 마음으로 뭐 입시를 끝나면 어느 곳을 구경을 한다던가 아니면 학교 캠퍼스를 좀 구경해 볼 생각도 하고, 아니면 끝나고 어떤 식당을 가서 밥을 먹을지 이런 것도 찾아보면서 또 끝나고 나서 좀 홀가분한 마음으로 어떤 것을 할지도 생각을 해보면서 마음을 가볍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즐거운 생각들도 하는 것도 좀 컨디션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